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이제 역학적 평형 마지막 시간이고요. 이제 문제들 풀어보는 시간 되겠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뭐 이제 문제를 좀 잘 응용된 문제들 잘 풀어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좀 능력을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문제들 풀어보면서 잘 생각해보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선생님? 시소, 다 시소 문제, 다 시소 문제. 아시겠죠? 역학적 평형에서 나오는 거는 다 시소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차분하게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내신 실력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63쪽에는 1번부터 풀어볼 건데요. 우선 그림같이 질량이 3kg이고요. 그 다음에 길이가 6m인 균일한 막대. 자, 균일하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여기는 이제 무게중심 딱 중앙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막대를 한쪽 끝 O점과 P점에 받침대에 닿도록 올려놨다. 막대 위에 질량이 2kg 벽돌을 그림의 위치에 이렇게 놨다. 그럼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수평을 이루었다고 돼 있죠.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된 건데 뭐 전형적인 뭐 역학적 평형 문제, 돌림인 평형 문제, 바로 이 내용인데 얘가 3kg이니까 여기다 물체를 올리라 그랬죠,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 3kg을 이렇게 올려버리세요. 그러면 힘을 다 표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받침대는 이쪽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요거를 뭐 N1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수직 항력 1. 이쪽은 뭐 F로 놔도 되고 여러분 마음대로 놔도 되죠. 이쪽은 우리가 뭐 F2 혹은 N2라고 한번 놓게 되면 이 물체는 중력이 얼마죠? 이 힘은 20N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30N이 이쪽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됐어요. 이제 끝난 거죠. 그럼 우리가 보기에 있는 거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받침대 5점에 작용한 힘을 이 힘을 구하래요. 근데 지금 미지수가 얘 힘 있고 얘 힘 있는데 얘가 지금 모르잖아요. 그렇죠? 얘를 모르기 때문에 얘가 회전축으로 그냥 잡아버리게 되면 이 힘은 우리가 돌림힘을 사용하면 상쇄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여기를 우리가 회전축으로 잡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러면 이게 회전축이면 이 힘은 얘를 2로 돌릴 거고 위쪽으로 돌릴 거고요. 얘는 아래로 돌리고요. 얘는 이렇게 돌리기 때문에 얘 위쪽으로 돌리는 건 똑같은 애죠. 이거 여러분 한번 돌려봐야 된다 그랬어요. 중요한 건. 그럼 얘 돌림 힘과 얘 돌림 힘하고 최종적으로 얘 돌림 힘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럼 우선 얘네들 돌림 힘부터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은 N1이 되겠고요. 여기서부터 떨어진 거리는 4m죠. 그렇죠? 곱하기 4가. 그 다음에 얘는요. 20이란 걸로 얼마 떨어졌어요? 1만큼 떨어져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20 곱하기 1한 돌림힘. 이게 바로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같은 방향으로 돌린 거예요. 얘네들은.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돌리는 거죠. 이렇게 반대 방향. 그거랑 같아야 되기 때문에 얘는 30 곱하기 얼마입니까? 1이죠. 그래서 30 곱하기 1과 같다. 이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그러면 요거 20이니까 얼마가 됩니까? 30이니까 결국에는 4N1이라고 하는 것은 10이 된다. 그러면 N1이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 2.5N이 된다. 그래서 요거 맞는 내용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힘의 평형 구해서 N1 플러스 뭐 이제 사실은 이렇게 구해놨으면 사실은 뭐 N2에 작용한 P점에 작용한 N2를 구하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힘의 평형을 구하면 바로 구해지긴 하죠. 왜냐하면 아래쪽으로 작용한 힘을 다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30N 더하기 20N이 되겠고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을 다 더해 주면 되면 N1 플러스 N2 이것이 이제 힘의 평형이에요. 이건 돌림힘이 아닌 힘의 평형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근데 이걸 구했으니까 N1을 구해서 여기가 2.5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계산하면 여기 50이고 여기 2.5 더하기 N2니까 여기는 얼마? 47.5가 된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는데 우선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제일 효율적이에요. 이 문제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돌림힘으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얘에 대한 돌림힘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모른다고 가정해버리고 그쵸? 여기다가 이번에 축을 설정해서 계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축이기 때문에 얘는 돌림힘이 0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축으로 하게 되면 잘 보세요. 이 힘은 30N은 얘를 1로 돌리고요. 얘는 반대로 돌리고요. 얘는 이쪽으로 돌려요. 그러니까 얘네 둘에 의한 돌림힘과 이 반대로 돌리는 이 힘 하나가 결국에는 평행이 된다. 그렇죠? 평행이 돼야 된다. 그럼 여기 한번 계산해 볼게요. 30 곱하기 여기서부터 축까지 거리 얼마? 3. 됐죠? 그 다음에 얘도 여기 같은 돌림힘이죠? 더하기 20 곱하기 거리는 얼마입니까? 3, 1, 4에다가 1 더해주면 5죠. 얘랑 이렇게 돌리는 힘 N2 즉 N2 곱하기 여기는 거리가 0에서부터 여기까지 4죠. 예, 요거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90이고 요거 100이니까 190이죠. 190이 돼요, 요게. 그러면 4N2가 190이니까 190을 4로 나눠주면 190을 4로 나눠주면 어떻게 됩니까? 4로 나눠주면 그렇죠.
4, 4, 16에다가 30이니까 4, 7에 28, 4, 5, 20, 47.5N. 즉 N2라는 것은 47.5N이 나오죠. 이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방법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제일 뭐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익숙하게 만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어쨌든 축 설정을 좀 잘하게 되면 그 우리가 원하는 걸 바로바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좀 이제 절약이 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좀 연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기억력 맞고 디귿. 받침대 5점을 축으로 하는 벽돌의 무게에 의한 돌림힘의 크기가, 이건 뭐 그냥 쉬운 거죠. 여기를 축으로 해서 얘 돌림힘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20N의 힘으로 이 팔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3, 1, 4에다가 1 더해주면 5죠. 5니까 이건 뭐 100 뉴턴미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맞는네요. 그래서 기억력 디귿이 모두 정답이 되겠네요. 이게 바로 1번 문제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는지 감이 좀 잡히죠? 예,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뭐 복잡해 보이지만 뭐라고요? 다 시소 문제, 다 시소 문제. 예. 그림과 같이 길이가 L이고, 그 다음에 질량이 1kg의 균일한 막대. 얘가 1kg. 여기다 어떻게? 중앙에다가 1kg를 반드시 그리세요. 선생님이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한 팁입니다, 이게. 예, 실수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저에 놓여있고, 막대의 왼쪽부터 4분의 L만큼 떨어진 곳에 질량 2kg의 물체가 올려져 있다. 막대 왼쪽 오른쪽에 절의 눈금 각각 F1. 자, 여기에 절의 눈금, 즉 얘 수직항력이 F1이고요. 얘 수직항력이 F2라고 한다면, 그쵸? 그럼 여기다 정해서 이렇게 그냥 그릴게요. 여기서. 그러면 F1과 F2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죠. 그럼 얘는 얼마? 그쵸? 20N이 아래로 잡아당기고 있는 거고, 얘는 10N이 지금 잡아당기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럼 우선 F1을 구하려고 한번 해보죠. F1을 구하려면 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미지수가 두 개죠. 얘를 그냥 한 번에 날리기 위해서 얘를 그냥 축으로 잡아버릴게요. 그럼 얘는 잘 보세요. F1은 얘를 축으로 잡으면 위로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거고, 얘네 둘은 아래로 돌리려고 하는 건데, 이것이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둘 돌림인가 얘 돌림이 하나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얘 돌림부터 계산하면 F1 곱하기 거리가 얼마입니까? L이죠. 이거랑, 자, 얘는요, 보세요. 20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L에서 4분의 1을 빼주면 되죠. 4분의 3L이 되겠고요. 더하기 얘는 10이라는 애가 있고, 10이라는 힘으로 얼마만큼 떨어진 거리는 무게중심이니까 절반이니까 얼마? 그렇죠. 곱하기 2분의 L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F1은 L은 다 날려버리면 약분을 하면 요거는 5, 3, 15죠. 15 더하기 5니까 20N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F1은 여기가 얼마? 20N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근데 이제 F2를 구하라 그랬는데,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힘의 평형을 구하면 뭐 바로 나오죠? 아래 20이고, 이거 아래로, 이게 아래가 아니지. 위로 표시지. 실수하면. 20이고 아래가 여러분들 이거 30이니까 얘도 얼마? 그냥 10 나와버리죠. 이렇게 계산하는 게 가장 빠른 겁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정답은 20하고 10이니까 3번이 되는데, 이것도 F2를 먼저 구하는 걸로 가정을 하고요.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얘가 20인 거 모르고 F2를 먼저 계산했다. 그러면 얘를 알기 위해서는 여기 미지수 얘를 축으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얘를 축으로 잡아버리고 회전을 시킵니다. 얘는 아래쪽으로 회전, 이렇게 돌리는 거고, 뭐 사실은 이게 아래쪽이 아니라 뭐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이렇게 하는 게 정석이에요. 자, 요렇게. 얘도 요렇게인데 얘는 이거죠. 그렇죠? 반시계. 그래서 얘네 둘의 돌림힘의 크기와 얘 하나의 돌림힘의 크기가 같다. 그렇죠? 그래야 평형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여기를 축으로 잡았기 때문에 20 곱하기 어떻게 됩니까? 4분의 L 더하기 10 곱하기 2분의 L은, 자, 이거는 F2라는 거 우리가 이제 이거를 구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이제 모르는 상황에서 하는 거니까. 없어져. 자, 그러면 F2 곱하기 이 길이는 얼마가 되죠? L이 되잖아요. 그럼 L들 다 약분시켜 버리면 요 계산하면 5, 요 계산하면 5. 그래서 F2는 얼마? 그렇죠. 10N이 되는 겁니다. 똑같죠, 결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단원에서, 돌림힘 단원은 쉽게 말해서 이 어떤 관계를 유도함에 있어서 그 관계가 부족함은 없어요. 어떤 방법을 하든 좀 이게 풍요롭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좀 연습해 보고 여러분이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여러분들이 터득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만의 방법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 보게 되면 224쪽에 있는 3번입니다. 시소 문제네요.
그럼 여기서 문제 보면 질량이 50인 엄마 굉장히 젊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질량이 25인 아들이 우리 25kg가 뭐 이렇게 크냐. 자, 어떻든 질량이 5kg인 시소. 그럼 여기 이거 올려놓으라고. 항상 이거 주의해야 돼. 이것도 여러분 아마 1번 이런 거 보게 되면 분명히 나올 거야. 그렇죠? 수직항력. 빼먹는다니까. 빼먹어요, 이런 거를.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수평 상태로 정지되어 있다. 엄마 아들의 받침점을 각각 1.5m와 x로. 그럼 이거 봐봐. 이게 50이고 여기가 25면 평형이 이루려면 당연히 얘라고 말하지. 엄마가 2배가 무거운데 평형이 이루려면 얘가 2배만큼 팔의 길이가 길어야 되겠죠. 더 뒤로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팔이라는 거 다 떠나서 그냥 우리가 시소를 그냥 우리 타보면 뒤로 가면은 우리가 이거 엄마를 이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보통 무겁습니까? 웬만하면 꿈쩍도 안 해요. 지금 여러분 엄마랑 나가서 한번 재봐요. 안 된다니까. 고등학생 여러분들도 엄마를 이길 수가 없어. 엄마는 안 되겠다. 엄마들이 안티가 생기. 자, 어떻든 간에 뒤로 가면 되죠. 근데 몇 배만큼? 2배만큼? 여기 얼마? 3m가 되는 거예요. 물론 계산을 해도 나오지만 우선 이런 직관력으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물리를 잘하는 지름길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초자연 현상, 무슨 공중부양을 하고 장풍을 쓰고 이런 걸 공부하는 게 아니고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어떻든 간에 그럼 여기서 보면 여기는 엄마는 500N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50N이 되겠죠. 근데 얘가 눌러주는 거 얼마? 50N이 포함되는 것이 여기서 이 받침점이 이거를 다 들어줘야 되겠죠. 수직항력이. 맞죠? 이걸 다 버티고 있는 거니까 500 더하기 50 더하기 250이니까 얼마가 됩니까? 300, 그러니까 800N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받침점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의 크기는 750. 봐요. 이거는 실수. 요거를 빼먹기를 바라고 낸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얘네들만 더하면 750이 돼버리잖아요. 맞죠? 예, 요런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잘못됐어요. 800이 돼야 되고.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받침점을 축으로 하는 엄마의 무게에 의한 돌림의 크기. 여기를 축으로 한다면 500 곱하기 1.5가 되겠죠. 500 곱하기 1.5. 그렇죠? 이거 계산은 얼마입니까? 그렇죠. 750 나오잖아요. 이거 맞는 내용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문제 볼게요. x는 3m여야 시소가 평형을 유지한다. 이거 500 곱하기 1,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생님 이거 좀 계산. 자, 여기를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500 곱하기 1.5의 돌림 힘과 얘는 축에 지금 있는 거니까 얘는 여기를 축으로 잡으면 얘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 수직항력도 마찬가지고 여기 아들은 어떻게 되냐면 250 곱하기 x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짠, 요거 하면 얼마가 돼요? 2가 되니까 이거 2개 곱해주면 얼마가 되죠? 3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특히 여러분들 나중에 수능 볼 거잖아요. 수능은 실제로 20문제라는 그 문제를 30분 안에 풀어야 됩니다. 그 30분 안에서 여러분들 OMR 카드 작성해야 되죠. 뭐 또 한번 확인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막 계산하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툭툭툭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되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자, 이 고난도 문제인데 여러분들 좀 어려워할 법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선생님이 그 역학적 평형 첫 시간에 말했던 돌림힘을 구할 때 실제로 그 돌림힘이 효과를 주는 실질적인 힘의 성분을 구하는 게 바로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보게 되면 그림같이 길이가 5m이고 무게가 200N인 균일한 막대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무게가 200N이니까 여기다가 중앙 부분에다가 무게중심 부분에다가 200N짜리 올려놔줘야 되겠죠. 여기 200N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 실수가 없어요. 무게가 500N짜리에는 2m 있는 쪽에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그럼 여기 500N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고 500N 됐고 물체를 벽으로부터 2m 떨어진 곳에 올려놓았다. 여기 2m라는 거 좀 주어졌고요. 좀 약간 틀어졌는데 사실은 이제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500N.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는 수평면과 30도의 각도로 줄을 연결해 막대 움직이지 않도록 했다. 그럼 여기가 이게 장력이, 이게 T. 이게 장력인데 보세요. 이 회전축에 비해서 지금 각도가 주어졌다고. 사실은 회전에 대한 힘을 주려면 이렇게 회전하거나 이렇게 회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각도를 주고 주어졌다. 이제 요게 이 문제는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옳은 설명만은 고른 것은 막대에 작용하는 합력은 0이다. 우선 얘가 뒤집어지거나 뭐 끊어져서 돌아가거나 뭐 올라가거나 이러지 않고 지금 이 상태에서 평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합력, 그렇죠? 힘의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이건 0이다. 이건 그냥 주는 거예요. 이런 거는.
맞죠? 얘가 갑자기 뭐 돌아가기 시작했다. 뭐 이런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5점을 축으로 하는 물체의 무게와 5점이 여기네요. 여기. 5점을 축으로 하는 물체의 무게와 요거 물체의 막대의 무게, 요거 막대 무게 여기 올려놓은 거죠. 의한 돌림힘의 함은 1500 뉴턴 미터다. 자, 한번 계산해 보죠. 500 곱하기 요 5점에서부터 몇 미터입니까? 그렇지, 2미터예요. 500 곱하기 2미터 더하기 얘는 200 곱하기 얼마가 돼야 돼요? 200 곱하기 5미터의 중앙이니까 2.5미터죠. 2.5미터예요. 이거 얼마? 1000이 되겠고요. 이거 얼마가 되죠? 500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1500 뉴턴 미터가 맞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하이라이트는 이거 구하라는 걸 거예요. 그렇지, 내가 이거 왜 안 나오나 했다. 자, 이겁니다. 줄의 장력의 크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이 장력으로 잡아당기는 걸로 실제로 얘는 장력이 없다면 얘는 이렇게 돌아가 버릴 거예요. 이해가죠? 무게들이 있으니까 얘는 돌아갈 건데 얘가 못 돌아가게 위쪽으로 이런 힘을 작용하는데 실제로 돌림힘은 이 축에 의해서 얘가 돌아가는 요 수평적인 요거 쉽게 말하면 수직적인 요 힘만이 얘를 돌리는데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쓰이는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구하는 건데 이거 구하는 게 생각보다 복잡하다 그랬죠. 그쵸? 뭐 복잡한 거 하면 하죠. 뭐 우리가 기하적인 걸 하면. 그래서 선생님이 포인트를 주면 쉽게 하면 이겁니다. 자, 이걸 연습을 해두세요. 힘을 그냥 연장하세요. 연장을 하고요. 축에서부터 이 힘에 관련된 것에 수직인을 하나 그게 되면 이것이 바로 회전 8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보세요. 요게 지금 30도잖아요. 요게 30도. 그럼 요 길이가 얼마가 됩니까? 5고요. 요 빗변이 5고 여기가 30도니까 요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5 곱하기 사인 30도로 그냥 나오죠. 즉 얼마가 되냐면 2.5가 바로 나오는 겁니다. 즉 이 돌림힘은 힘은 그대로 계산해주고 팔의 길이를 요구해. 지금 실제로 얘가 돌림힘에 의해서 작용하는 팔의 길이를 우리가 구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돌림힘은 t 곱하기 2.5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보세요. 이 돌림힘. 자, 여길 축으로 얘는 이렇게 돌리려고 그러고 얘는 잡아당기면 이렇게 돌아가려고 그러고 얘도 이렇게 돌아가는데 얘는 어떻게 된다? 위로 올리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두 돌림힘의 크기와 얘 돌림힘의 크기가 같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평형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것이 아까 계산한 게 얼마였습니까? 그렇죠. 1500에 해당해야 되는 거죠. 맞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t라는 것은 얼마로 나타낼 수 있냐면 이게 얼마죠? 25. 짠 계산해 주면은 6, 600뉴턴이 되네요. 600뉴턴. 그래서 600뉴턴이다. 맞네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기억니은 디귿이 모두 맞는.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예요. 아마 뒤에 선생님 봤더니 이런 문제, 이렇게 나란하게 이렇게 수직하지 않은 문제들이 몇 문제 있어요. 그것도 선생님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볼게요. 이게 아마 학평 문제였나? 여러분들 고3들 그 문제인데 여기 보면 사실은 이 뉴탐스러운 문제가 다 이제 뭐 학평, 모평 문제들, 수능 문제들 다 이렇게 약간씩만 바꿔서 낸 문제들이 많거든요. 한번 볼게요. 물체 무게를 재는 손저울의 수평을 이루어. 자, 수평을 이루어서 지금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거 무게중심 잘 잡았네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래서 정지해 있다. 정지해 있기 때문에 얘는 힘의 평형도 되고 그 다음에 돌림힘의 평형, 이 두 가지 평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저울의 막대의 길이가 저울의 막대는 길이가 60cm고 이게 총 60cm래요. 이 막대가. 그 다음에 질량이 0.5kg. 자, 그러면 이 중심에 얼마? 0.5짜리를 그냥 여기다 올려버리세요. 그렇죠? 그럼 결국엔 여기는 얼마? 5N을 받고 있고요. 얘는 여기 추가 매달려 있기 때문에 여기는 얼마? 10N을 하고 있고 이 물체 무게 모르니까 이걸 우리가 그냥 뭐 W라고 한번 놔보죠. 이 상태예요. 그래서 얘가 잡아당기는 거 우리가 뭐 F라고 할까요? 그냥 F 이렇게 놔뒀습니다. 이때 옳은 것만은 고른 거 이렇게 돼 있어요. 막대에 작용하는 R자임은 여기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문제에서 첫 줄에 나와 있잖아요. 무게를 재는 손저울이 수평을 이루어 정지해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R자임이에요. 이거 그냥 주는 거고. 물체 질량은 2kg이랍니다. 자, 물체 질량을 구하려고 하는데 얘 미지수고 얘도 미지수죠. 그렇죠? 그럴 때 얘만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얘를 회전축으로 세워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 0.5를 세웠다는 얘기는 얘네들은 모양만 있는 거지 질량은 전혀 없고 여기에 질량이 0.5kg이 그냥 여기에 분포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잡아당기는 힘은 얘는 이렇게 돌리고요. 얘도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돌리죠. 여기서 잡아당기는 건 이렇게 돌리기 때문에 얘 이렇게 돌리는 힘 두 개와 얘 하나의 돌림이 평형을 이루면 되는 겁니다. 그럼 계산해 보죠. 5 곱하기 축에서부터
축을 여기로 잡았으니까 10, 20. 20이고요. 더하기 얘는 10짜리 있는 애가 어떻게 됩니까? 10만큼 떨어졌으니까 10 하면 되죠. 얘랑요. W라는 애로 이렇게 돌린 애가 10만큼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다 10으로 약분을 해줘버리면 여기가 2가 되니까 이게 10이 되겠죠. 그렇죠? 10 더하기 10은 W이기 때문에 이 무게는 20N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2kg이 되는 거죠. 중력가속도 10으로 나누면. 맞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손이 줄을 당기는 힘의 금은 35N이다. 이거는 이제 힘의 평형을 이루면 간단하죠. 아래 5, 그 다음에 또 아래 10, 그 다음에 아래 얼마? 얘가 그렇죠. 요게 20이니까 총 35가 밑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고 위로 잡아당겨주는 것은 얼마? 얼마가 되지? 얘가 균형을 이뤄 평형을 이뤄요? 그렇죠. 얘가 30, 얘 셋을 다 더한 35N이 돼야 되겠죠. 그 35N이 맞다. 그렇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어떤 현명한 초이스를 위해서 하나만 더 풀어보게 되면 얘가 얼마인지 몰라요. 모르는 상황에서 풀어볼게요. 얘가 35인지 구하라고 한번 해봤다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하냐? 자, F하고 지금 얘 무게가 둘 다 미지수죠. 얘를 축으로 잡아버리면 한 번에 끝납니다. 그럼 보세요. 자, 얘는 이렇게 돌리고요. 얘도 이렇게 돌리는데 얘는 이렇게 돌리죠. 얘네들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돌리게 반시계로 돌아가는데 얘는 시계로 돌리니까 요 둘의 여기 축으로 잡았을 때도 요 둘의 어떤 돌림힘의 합과 얘 돌림힘의 합은 같아야 된다. 그럼 계산해 보면 5 곱하기 30이죠. 이때는 더하기 10 곱하기 얼마가 되냐면 20과 맞죠? 얘는요. 여기가 축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F 곱하기 1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 계산해 주면 다 요거 또 10으로 다 약분해 줘 버리면 15 더하기 요거 10으로 하면 2니까 20이죠. 즉 F는 얼마? 그렇죠. F는 35N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하더라도 그 값은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생님은 그래요. 이건 뭐 둘 다 뭐 여러 번 하고 싶은 대로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볼게요. 자, 이 문제도 여러분들 선배들 혹은 뭐 여기 또 우리 3학년 친구들도 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는데 어려워 보이죠? 응? 야,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균형을 맞추고 이거 쉽게 말하면 받침대 얘네들이 받침대 옮길 때 어떻게 균형 맞추냐 그 문제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질량이 15kg의 균일한 직류면체 막대를 그럼 여기서부터 바로 15kg이면 여기다 물체를 어떻게 된다? 15kg짜리를 하나 올려버리세요. 15kg짜리를 됐죠? 바로 올립니다. 그래야 실수가 없어요. 그럼 양이 여기는 얼마만큼 힘이 작용한다? 그렇죠. 150N만큼 힘이 작용하고 있다. 여기서 철수는 막대 왼쪽 끝에서 민수는 막대 중앙에서 버티고 있다. 자, 처음 위치가 여기예요. 얘네들이 여기 있고 여기 있었어요. 그럼 이건 뭐야? 그렇지. 철수가 다 들고 있었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문제 읽고 할게요. 문제 읽고. 자, 두 사람이 동시에 출발해서 각각 0.5, 얘는 0.5m/s로 가고요. 그 다음에 1m/s 속력으로 지금 얘는 이렇게 이동하고 있어요. 민수는. 그래서 움직이는 동안 막대는 수평을 유지하면 정지하고 있다. 얘가 기울어짐이 없이 계속 수평을 유지해서 평형을 유지했다는 게 굉장히 핵심 포인트죠. 옳은 것을 골라라는데 봐요. 여기서 막대에다가 물체를 올려놓은 이유는 이 막대라는 것은 질량이 없는 거죠. 모양만 이렇게 있지만 질량이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얘를 빼도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안 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 무게 쉽게 말하면 얘 지금 그 150N이라는 이 무게 있죠. 이 힘을 얘 밑에서 바로 받치고 있으니까 사실은 지금 처음 순간에는 철수는 하나도 안 들고 있고 민수가 150N을 다 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죠? 바로 이 내용이지. 가운데 지금 무게중심에 얘가 지금 받치고 있었으니까 얘가 다 들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무게중심에서 이렇게 받치고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에만 지금 질량이 분포하잖아요. 이게 이 그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이제 이쪽으로 다가오면서 이제 얘는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쪽으로 다가오면서 질량을 이제 얘가 지금 들기 시작할 거고 얘는 나가면서 원래는 제일 무겁게 얘가 다 들고 있었는데 점점 얘는 어떻게 됩니까? 덜 받쳐도 되겠죠? 그 얘기죠, 그 얘기. 자, 한번 볼게요. 민수가 막대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점점 증가한다. 민수는 여기서 제일 많이 들고 있어요. 다 들고 있었다가 점점 이쪽으로 빠져나갔어요. 자, 그러면 철수가 없다고 생각해봐.
여기 있을 때는 얘가 그대로 온전히 지금 막대를 혼자 들고 있다가 여기 철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만큼 올라가면 막대가 어떻게 돼요? 쿵 떨어질 거 아니에요. 아니 맞잖아요. 여기 오르면 이게 쿵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수평을 유지했다는 얘기는 민수도 어느 부분 어떻게 얘를 드는데 이제 힘에 일조를 했다는 거지. 그러면 얘가 온전히 들고 있다가 이쪽 왔을 때 민수도 얘가 다시 얘가 이쪽에 있을 때 민수 그냥 이게 신용만 하고 이상하네. 이게 신용만 하고 있다가 얘가 이쪽으로 가면 얘가 쿵 떨어지니까 안 떨어지게 얘 또 받쳐야 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더 힘이 덜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과학적으로 막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다 얘기했잖아. 시소 문제를. 이것도 시소 문제지 뭐. 시소 문제지 이것도. 이해가요? 이거 뒤집어 놓으면 시소지 뭐. 이게 봐요. 이렇게 그려놨긴 하지만 뭐 이게 뒤집어 놓으면 이게 사람들이 희한하게 막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됐긴 했지만 그냥 이거 똑바로 서 있다고 생각하면 철수 여기 있고 여기 있을 때 균형을 잃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균형을 잃었을 때 시소 가운데 놓고 나서 얘가 균형을 잃었다고 하니까 받침점 중앙으로 놓으면 얘네들이 어느 위치에 있을 때 균형을 이루게 이 시소 문제라니까. 시소 문제. 이것도 이거 뒤집으면 시소잖아요. 되겠죠? 그거예요. 예. 절대 뭐 선생님 이렇게 움직이니까 너무 어려워. 뭐가 어려워? 그냥 뒤집으면 다 시소인데. 됐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얘는 점점 중앙 쪽으로,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여기 있는 거기 때문에 중앙 쪽으로 오기 때문에 얘는 점점 힘들어질 거고요. 얘는 점점 자유로워질 겁니다. 해방을 향해서 이제 얘는 더 빨리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도망가는 거고 얘는요 천천히 지금 이제 점점 무거워지기 때문에 천천히 가는 거고. 됐죠? 그래서 민수가 막대를 떠받치는 힘은 그게 점점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틀렸고요. 출발 후 2초인 순간 두 사람이 막대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가 같다는데 생각해 보면 되죠. 얘는요 6m의 거리니까 여기 3m고요. 총 3m. 여기도 얼마? 3m인 상황에서 여기 끝점에서 출발해서 2초니까 얼마를 갔어요? 1만큼 갔겠죠. 0.5m로 2초 갔으니까 1만큼 갔죠. 그럼 남은 길이가 얼마야? 2m가 있는 거고 여기는 중앙에서 어떻게 된다? 1의 속도로 2초 동안 갔으니까 여기까지 얼마 간 거예요? 2m 갔죠. 결과적으로 여기랑 여기는 중앙점에서 2m 떨어졌으니까 뭐예요? 그렇죠. 똑같은 위치에 있으니까는 이 150이라는 이 뉴턴을 절반 나눠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 막대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같다. 맞는 내용이잖아요. 됐죠? 예, 이 내용입니다. 자, 민수가 오른쪽 끝에 도달했을 때 이 친구가 여기에 도달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친구가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잘 그리자. 이렇게 도달했을 때 진짜 불쌍하다. 진짜 도달했을 때 자, 철수가 막대를 떠받치는 힘은 그냥 100N이라고 그랬는데 한번 보죠. 여기서 이만큼 얘가 가려면 3m라는 거리를 1의 속도로 가려면 얼마 걸린 거죠? 3초가 걸린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3초 동안 얘가 철수가 이동했다고 하면은 보세요. 0.5라는 속도로 3초 동안 이동했으면 얼마를 가는 겁니까? 이만큼이 얼마? 그렇죠. 1.5m를 간 거예요. 됐죠? 그러면 1.5m 위치에 있을 때 철수가 막대를 떠받치는 힘이니까 얘가 떠받치는 힘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여기는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축을 여기를 잡아버리면 민수의 힘은 무시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150이 여기 지금 잡혀 있는 거죠. 즉 150이 이렇게 누르고 있을 때 과연 얘는 지금 여기죠. 여기서 너도 일로 와. 이렇게 해서 그려. 그래 여기서 이렇게 지금 철수가 가는 힘을 선생님이 F라고 표현하면 이 F로는 얘는 받치고 있고 얘는 이쪽으로,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는 위로 돌리려고 하고 얘는 이쪽으로 돌리려고 하고 얘는 축이니까 얘는 무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둘의 돌림힘은 돌림힘의 크기는 평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계산해 보죠. 150에 해당한 것부터 구하게 되면 150 곱하기 3m죠. 그거랑 뭐랑 균형을 이뤄야 되냐면 얘가 하는 힘을 F라고 한다면 철수가 하는 힘 F 곱하기 3에다가 얘가 얼마큼 왔습니까? 1.5죠. 즉 4.5를 곱한 거. 즉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5니까 그렇죠? 한 것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끝났죠 뭐. 이게 450이고 4.5 곱하기 F가 같아야 되니까 요거 나눠주면 결국에는 F란 건 얼마? 그렇죠. 100N이 되네요.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도 얘가 지금 철수도 힘을 작용하고 있지만 이 돌림힘과 이 돌림힘, 즉 얘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얘를 구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얘를 그냥 아예 날려버리자는 거죠. 축 설정을 잘 해버리면 식이 하나로 끝나버리잖아요. 하나로.
그러니까 이것도 구하려고 뭐 철수 구하고 뭐 얘 구하고 하면 또 연립방정식 막 풀고 막 이럴 텐데, 그게 아니라 얘를 축으로 설정해 버리면 얘는 돌림이 없기 때문에 얘 돌림의 힘과 얘 돌림의 힘으로 우리가 계산해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맞는 내용 돼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요 문제입니다. 이거 아마 그 당시 오답률이 꽤 높았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막 얘들이 움직이니까 짜증나는 거왜 움직여 막 이런 거지. 문제 풀다가 가만 좀 있어 그냥. 문제 막 1번 보고 나면 얘들 움직여 있고 니은 보고 나면 움직여 있고 막 이러니까 여러분들 막 화냈던 짜증냈던 그런 문제 중에 하나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일 어려운 문제들 풀어본 거고요. 이제는 261쪽으로 넘어가서요. 차근차근 내신 기초 문제부터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쉬워요. 다 쉬워요 이제는. 자, 한번 보죠. 돌림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가 되겠는데 1번 보죠. 단위는 뉴턴미터다. 그렇죠? 우리가 토크를 나타내게 되면 힘 곱하기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거는 단위가 뉴턴, 그다음에 요거 길이는 미터니까 뉴턴미터. 그렇죠? 2라고 단위는 똑같지만 1은 아니었다. 지금 강조드렸던 내용이고, 힘의 크기가 클수록, 얘가 크면 클수록 돌림의 크기가 커진다. 당연한 얘기를 너무나 당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는 내용이고, 물체의 회전 운동을 변환시키는 물리량이다. 그렇죠? 그렇죠. 돌림힘인데, 그렇죠? 질의 팔의 길이가 길수록 어떻게 된다? 돌림힘의 크기는 크다. 당연한 얘기를 또 너무나 당연하게 하고 있죠. 자, 5번입니다. 질의 팔의 방향과 힘의 방향이 평행일 때. 자, 이렇게 여기 회전축이고 이렇게 지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방향과 힘이 이렇게 주어지면 얘가 돌아가지만 얘랑 평행인 건 이걸 잡아당긴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문을 뜯어내겠다는 거지 돌리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돌림의 크기가 최대가 아니라 0이 돼 버리죠. 0. 그래서 5번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유, 좋아요. 자, 그다음에 2번 문제. 이거 뭐 길이가 0.5m고 한쪽 끝이 고정된 렌치의 반대쪽에 수직으로 40N 힘을 가할 때 생기는 돌림힘은 40 곱하기 얼마? 0.5죠. 이거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입니까? 있죠. 10 뉴턴미터가 되겠죠. 참 그림이라도 하나 넣어서 하든가. 자, 어떻든 너무 쉬운 문제였죠. 좀 성의가 없는 건가? 어떻든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게 되면 움직도르래네요. 그렇죠? 도르래에 대한 트라우마는 다 벗어났다고 선생님이 확신해도 되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반지름이 R인 움직도르의 무게가 W축을 매달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이 두 줄을 이렇게 매달고 이 도르를 빼버리고요. 두 줄로 따서 W를 맨 거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이쪽 줄에는 2분의 W 걸려 있고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2분의 W 걸려 있는 거랑 똑같은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보게 되면 이걸 이제 질에 같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쪽 길이도 R이고 이쪽 길이도 R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쪽에 걸리는 힘과 이쪽에 걸리는 힘은 똑같다. 이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포인트가 있네요. 한쪽 끝에 F의 힘을 작용할 때 추가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는 것을 나타냈다고 했습니다. 일정한에 우리가 항상 체크를 해둬야 되겠죠. 힘의 평형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보세요. 여러분도 아직도 이거 이제 또 혼동하면 안 되는데 있어요. 얘를 잡아들 때 얘의 무게보다 사실은 큰 힘이 적용될 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미 움직이고 난 다음에는 이 무게랑 똑같은 크기의 힘을 줘야지만 일정한 속도로 움직입니다. 만약에 얘 무게보다 처음에 움직일 때 살짝 큰 게 맞지만 계속 커지면 어떻게 된다? 이쪽의 힘이 더 우세하기 때문에 점점점 가속이 되죠. 빨라져야 되고, 얘 무게보다 작은 힘이 되면 어떻게 된다? 움직이는 순간에도 작은 힘을 이쪽에 주게 되면 얘는 점점 느려지는, 즉 아래 방향으로 가속도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즉 이것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해야 되는데, 당연히 같은 힘으로 작용했을 땐 힘의 평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지한 애는 정지하고 있는 거지만 이미 움직이고 있는 애는 어떻게 된다? 일정하게 변화 없이 계속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여야 된다. 핵심입니다. 아직도 혼동하는 친구들이 조금 혼동스러운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개념을 잘 잡아둬야 돼요. 이게 관성이죠. 정지하고 있는 애는 정지하고 있다. 운동하는 애들은 계속해서 그 운동을 유지한다. 그것이 관성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합력이 0이라 하면 선생님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받은 힘이 0일 수도 있지만 힘을 받지 않은 것과 같다. 실제로 이쪽에서 100 잡아당기고 이쪽에서도 100 잡아당겼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합력이 0이죠. 이것은 힘을 받지 않은 거와 결과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정지하고 있는 애는 정지하지만 일정한 성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쪽을 100 잡아당기고 이쪽 100 잡아당기고 힘을 받지 않은 것과 같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일정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만약에 이쪽에 더 잡아당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쪽으로 더 빨라질 거고, 이쪽으로 더 잡아당기면 이쪽으로 조금 이제 이쪽으로 움직이던 거면 내가 느려질 거죠.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때가 실제로 힘을 받은 거고, 힘을 받았을 때는 변화가 생긴다. 그러면 그 변화에 대한 우리 척도로 가속도가 발생한다. 정리가 되죠?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얘 무게와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다는 거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쪽이 2분의 W면 이 F는 2분의 W만큼에서 총 어떻게 얘를 들어주는 거, 얘가 W만큼의 힘을 작용하니까 얘가 총 W만큼 잡아당겨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1번부터 볼게요. 추에 작용하는 합력은 0이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힘을 받지 않은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힘의 평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2번, P점을 축으로 하는 모든 돌림힘의 합은 0이다. 그렇죠? 이쪽 돌림의 합과 이쪽 돌림의 합이 0이어야지만 힘의 평형이 이루어지는 거죠. 돌림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그거는 힘을 받은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일정하다는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3번. P점을 축으로 하는 W에 대한 돌림의 크기는 RW라고 되어 있는데 보죠. P점을 여기를 축으로 했죠. 근데 이건 이제 혼동되니까 선생님 지우고 할게요. 자, P점을 축으로 하고 얘가 지금 이쪽에서 이제 W가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 점을 축으로 해서 지금 여기 R만큼 떨어진 곳을 얘가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W 곱하기 R이 되겠죠. 요 R. 이게 돌림이면 얘가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요게 돼야 되니까 요거는 맞는 내용 되겠고. 4번 보겠습니다. P점을 축으로 하는 F에 대한 돌림의 크기. P점을 축으로 해서 F에 대한 돌림임은 자 보세요. F는 그대로 있는데 여기는 2R이 되겠죠. 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그래서 F 곱하기 2R이 돼야 됩니다. 2R. 근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RF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2가 빠졌네요. 이거 2배잖아요. R이 2배. 그래서 이거 잘못된 내용 되겠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F는 2분의 1 W다. 아까 구했죠? 그렇죠. 2분의 1 W다. 이거 움직도로내니까 외워서 절반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자, 이것도 쉬운 문제죠. 뭐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 자, 1m 막대를 위에서 본 모습이고 막대는 왼쪽에서 20cm 떨어진 점을 중심으로 회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회전축이 되는 거예요. 이때 같은 힘으로 크기가 같다 그랬어요. F1부터 F5까지 수평으로 작용한다. 수평 방향으로 모두 같은 힘으로. 회전축을 돌리는 돌림의 크기가 가장 큰 것은 이거 이렇게 돌리면 이제 그 길이를 따져보면 되겠죠. 얘는 안 돌아가고 여기가 축이니까. 얘는 이제 여기 길이는 똑같은데 얘는 이게 이게 좀 이 수직보다 약간 틀어졌으니까 얘보다는 약할 거고. 얘네 얘 이거 뭐다 그냥 그쵸? 예. 같은 크기면 여기서부터 제일 머니까 쑥 그냥 돌리면 되죠. 얘는 뭐예요? 회전축을 뜯어내겠다는 힘이고 회전에 대한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고. 그래서 F4가 정답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가 이제 그건데 10N짜리 요 공이 있고요. 1.2m인 요 지금 무게가 없는 막대 한쪽 끝에 붙여놓고 막대 다른 쪽 끝은 회전축에 매달아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진자가 수평방향 30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을 때 회전축에 대한 돌림이면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이거예요. 이쪽이 힘의 방향이죠. 그럼 실제로 회전축은 이거기 때문에 이거와 수직인 성분을 구하려고 하니까 이게 사실 생각보다 이제 보세요.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이거거든요. 좀 골치 아프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힘을 그대로 연장하세요. 쭉 연장하고요. 회전축에서부터 얘와 수직인 걸 하나 그으면 이게 여러분들 팔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새로운 팔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요게 30도니까 요거랑 평행선이죠. 그럼 여기가 30도가 되죠. 그럼 요 길이가 실제로 요 수직인 거. 요게 힘은 그대로 유지되고 요게 이제 새로운 팔이 되니까 요 팔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데 1.2에 사인 30도죠. 1.2 곱하기 사인 30도를 해주면 요것이 바로 요 길이가 됩니다. 그럼 요 이제 회전팔의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0.6이 되죠. 0.6이라는 회전팔을 곱하기 힘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힘을 이렇게 잡아다니까 이게 수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곱하기 10을 해주면 6 뉴턴 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아마 요거 힘으로 분해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은 생각보다 좀 혼동이 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약간의 팁을 드리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당연히 이거 구하라는 건데 마찬가지로 여기가 회전축일 때 얘가 이렇게 되면 요건 그래도 좀 쉬운 편이죠. 이제 요거의 수직 성분 요걸 구하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연습하는 차원에서 그냥 힘을 연장하고요. 그리고 회전축에서 얘를 수직으로 내리는 거 요걸 회전팔로 잡으면 돼요. 그럼 보세요. 이렇게 돼 있으면 요 길이가 2m인 비변삼각형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60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요 힘에 대한 요 팔의 길이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2 곱하기 사인
60도가 되는 게 바로 요 길이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회전파를 구했어요. 이건 얼마가 됩니까? 이게 2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이 되겠죠? 됐습니다. 그러면 힘의 크기는 300 그대로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팔의 길이를 루트 3을 곱해주면 300 루트 3.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되겠죠?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298쪽에 있는 대단원 문제에 있는 돌림이 문제들 우리가 해결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98쪽이에요. 자, 17번부터 똑같은 문제나 봐요. 그렇네요.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건 더 쉽네요. 그냥 힘의 방향이 그냥 이렇게 이 추구하고. 그러니까 사실 아까 봤지만 얘는 이렇게 됐을 때 이걸 연장하라 그랬는데 얘는 이거잖아요. 그럼 힘의 연장에서 그 다음에 여기 축에서부터 수직인 거 구우면 바로 이게 이제 구하면 이게 바로 팔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팁을 좀 연습해 보길 바래요. 한번 보죠. 그림은 경첩을 회전축으로 하여 손잡이 부분에 두 개의 힘이 서로 수직으로 작용한 것을 위에서 바라본 모습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경첩에 대한 돌림힘의 크기를 구하라고 하는데 이건 너무 쉽다. 그렇죠? 이건 뭐 돌림힘은 구할 수가 없죠. 지금 회전축이 여기 있는데 이걸 이쪽 방향으로 하는 거는 이 문을 지금 뜯어내겠다는 얘기고 돌리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힘에 대한 거니까. 그러면 이 260이라는 힘에다가 이 팔의 길이는 그냥 그대로 2m가 되겠죠. 그렇죠? 요게 이제 수직이니까 그러면 260 곱하기 2m가 되니까 520이 되겠네요. 520 뉴턴미터가 정답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보세요. 시소 문제예요. 뭐 물어봤습니까? 그림가지 물체 무게 60N인 물체를 지뢰 위에 올려놓고 시소 위에 올려놓고 F를 천천히 작용하고 5m 들어 올렸다고 합니다. 그럼 우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힘 바로 구할 수 있어요. 돌림힘 계산 안 해도. 60짜리인데 얘가 1이고요. 얘가 3이죠. 그럼 얘는 분명히 얘 이만큼 올릴 때 나는 3배만큼의 얘가 1이기 때문에 1대 3이니까 3배만큼의 거리의 손해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3배만큼의 힘의 이득은 있어야 될 겁니다. 힘의 이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3배만큼 얼마? 3으로 나눠주면 그렇지 얘는 20N만큼의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배만큼의 힘은 이득이 있지만 거리는 3배만큼. 그럼 보세요. 얘가 0.5 올라갔다면 0.5 올라갔다는 얘기는 얘는 3배만큼 더 내려줘야 되니까 얘는 얼마를 내려야 된다? 그렇죠. 여기는 얼마? 1.5m를 내려줘야 되겠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되겠죠? 한번 풀어볼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사람이 지뢰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F는 20N이다. 그렇죠? 20N. 맞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지뢰를 1.5m만큼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사람은 지뢰를 1.5m만큼 그렇죠? 얘가 0.5 올라갔다는 얘기는 얘는 1.5m만큼 내려줘야 돼. 3배만큼의 거리의 손해를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뢰가 물체에 한 일은 30줄이다. 지뢰가 물체에 한 일은 결국엔 이 물체가 얼마입니까? 60N이라는 크기의 힘을 지뢰는 얼마만큼? 0.5만큼. 물론 이 지뢰에 대한 일도 사람이 한 거지만 어떻든 여기만 보는 거예요. 여기만. 그래서 지뢰는 얼마만큼 결국에는 이 60N이라는 힘의 크기로 얼만큼 올렸니? 0.5만큼 올렸으니까 결국에 한 일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가 한 일이죠. 이건 여러분 돌림힘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돌림이 아니고 얘가 이렇게 이동한 겁니다. 이동한 거. 그러면 이걸 계산해 주면 얼마가 되냐면 30줄이 되겠죠. 30줄. 되겠죠? 네, 30줄이다. 그래서 지뢰가 물체에 한 일은 30줄이다. 맞는 내용 되겠고. 그러면 지뢰가 물체에 30줄 일을 했으면 사람도 일은 30줄 일을 해야 될 거죠. 확인해 보죠. 20이란 힘으로 얼마만큼 1.5를 내렸어요. 맞죠? 그럼 얼마입니까? 계산하면 30줄. 그래서 뭐라고? 공짜는 없다고. 세상에 공짜는 없다. 힘의 이득이 있을지언정 거리의 손해를 보기 때문에 결국에 한 일의 양은 똑같다는 겁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뢰가 물체에 한 일은 30줄 맞고 4번 사람이 지뢰에 한 일은 10줄. 10줄 아니죠. 30줄입니다. 바로 계산에 나왔잖아요. 내가 한 일은 얼마만큼? 얼마만큼. 그렇죠? 20이라는 힘으로 1.5m만큼. 됐고요. 자, 받침점을 기준으로 양쪽의 돌림힘의 크기는 같다. 그렇죠? 같을 수밖에 없죠. 이건 뭐 계산해 보면 되는 거죠. 자, 60 곱하기 1이니까 60이죠. 그 다음에 20 곱하기 3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20 곱하기 3이니까 60이죠. 그렇죠? 맞죠? 똑같죠? 60 곱하기 1, 그 다음에 20 곱하기 3, 똑같이 60. 돌림힘은 똑같은 거죠. 돌림힘은 요거니까 요 길이, 팔의 길이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잘못된 거가 되겠고, 자, 요것도 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선생님이 이런 지뢰 문제가 나오면 뭐라고요? 한 번만 꺾어보라 그랬죠? 이렇게 꺾어보면 됩니다. 그럼 나는 이만큼을 내려야 되는데 요만큼밖에 안 올라간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다? 그렇죠. 거리에 손해를 봤기 때문에 힘에는 이득이 있을 거라는 바로 그런 도구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길이가 1대 3이래요. 문제에서. 그렇죠? 그럼 난 3배만큼 손해를 봤기 때문에 3배만큼 힘에는 이득을 얻어야 된다. 그럼 얘가 3배만큼 이득을 얻으려면 무게는 가벼워져야 된다. 3배만큼 작아진 200N이 정답이 되는 거죠. 답 2번. 됐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됐죠? 자, 마지막 20번 문제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장치를 하고요. 길이가 L이고 전체 길이 이 막대가 질량이 1kg인 균이나 막대. 자, 1kg이니까 여기에 중앙에 1kg을 분명히 올리라 그랬습니다. 됐죠? 그럼 이렇게 1kg를 올려놓고 난 다음에 공에 매달려 있다. 막대 4분의 L 지점에 받침점이 있을 때, 자, 여기에 받침점이 있을 때, 그럼 요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여기 길이. 무게 중심에 있으니까 얘는 2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렇죠? 요 길이는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 수평을 하기 위한 공의 질량은 얼마냐? 이거 얼마예요, 이거? 10N이네, 10N. 쉽게 말하면 이거 1kg이죠.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계산할 필요가. 정답 1번입니다. 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면 이거 계산을 하는데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얘가요, 질량이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 질량을 올렸죠. 그럼 이거 신경 쓰지 말라니까. 여기 물체가 없으면 신경 쓰지 마. 그럼 결과적으로는 얘는 여기에 농구공이 매달려 있고요. 여기에 1kg짜리가 매달려서 얘네들이 지금 평행을 이루고, 이거 D명 신경 쓰지 말고 여기 신경 쓰지 말고 없고 얘네들이 지금 여기서 잡아당겨서 얘네들이 시소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여기가 2분의 1인데 얘가 4분의 1이면 여기도 4분의 1이죠. 거리가 똑같아 지금. 그럼 여기 지금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 달려있는 애랑 여기 달려있는 애랑 질량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이게 1kg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좀 우리가 이제 이런 현상을 봤을 때 좀 우선 직관적으로 딱 보는 거, 이게 진짜 좀 중요해요. 계산도 잘 해야 되지만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런데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을 한번 해보죠. 그럼 이 상황에서 지금 얘가 평행을 이루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가 돌림힘으로 한번 보죠. 돌림힘으로 보게 되면 이쪽에 얘에 의한, 이걸 우리가 무게를 W로 한다면 얘의 힘에 의한 돌림힘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이렇게. 얘의 힘에 의한 건 얘는 지금 아래가 중력이 이쪽으로 작으니까 이렇게 돌아갈 겁니다. 나머지는 질량이 없으니까 결국엔 얘 돌림힘과 얘 돌림힘에 우리가 균형을 맞춰주면, 평형을 맞춰주면 되겠죠. 얘 돌림힘 계산하면 W 곱하기 거리는 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4분의 L이죠. 됐죠? 이거랑 얘는 지금 10N이에요. 10N. 그렇죠? 10N의 힘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2분의 1이기 때문에 축에서부터는 얼마가 떨어지는 거죠? 2분의 1 중에서 지금 여기서부터,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거기서 4분의 1을 빼주면 되죠? 그럼 이게 이제 4분의 1이 되는 거죠. 4분의 L이. 그렇죠? 똑같잖아요. 이거 똑같으니까 당연히 얘들도 똑같아야 된다. 그럼 우리가 이제 계산해 보면 이제 이거 약분시키면 결국엔 W는 10N이 되니까. 자, W가 10N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mg로 나타낼 수 있죠? 근데 중력과 속도가 10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안 나와 있네. 안 나와 있네. 우리가 항상 10으로 썼으니까. 그러니까 요게 10이 되기 위해서는 1 곱하기 10이 되니까 질량은 얼마가 됩니까? m은 1kg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을 해도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제 답이 나왔지만 여러분 확인해서 알겠지만 뭐라고요? 그렇죠. 우선은 직관력을 좀 키워라. 직관력을 키워라. 어차피 무슨 돌림힘에 대한 문제는 뭐라고요? 네, 다 시소 문제예요. 시소 문제. 그래서 선생님이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죠. 길 가다가 시소 한 번씩 타보라고. 네, 한 번씩 타보세요. 진짜 타보면서 이 감각을 좀 키워보기 바랍니다. 자, 1시간 동안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 새로운 단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광쌤 이광주였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